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시장 한번 잘 살펴봐야죠. 그래야죠.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미국 어떻게 됐을까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폭 하락했죠? 예. 네. 대폭 하락은 언제쯤? 견조합니다. 견조합니다. 예, 네. 어제 거래량이 11월 이후에 가장 적은 거래량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래요?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래량은 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 거래량이 작았다라는 거니까 그냥 관망 분위기 속에서 일부 종목이 빠졌다. 네. 네. 그렇게 정도입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3, 나스닥은 마이너스 0.6, S&P 500 마이너스 0.38인데요. 주요 종목들 보시면은 애플이 약보합, 뭐 테슬라 1.5, 엔비디아 1.1, 마이크로소프트 1.1, 뭐 이 정도 빠졌어요. 아마존도 한 1%, 메타도 한 0.7. 최근에 메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소프트웨어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연휴 앞둔 관망 분위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좀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반등하면서 아래꼬리 달리고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역시 견조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랬고 미국 시장도 그랬고 반도체가 가장 약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 하락했는데요. 정부 효율부에서 반도체 보조금 조사해야 된다. 요 언급 하나 SNS에 나왔던 요거 하나로 전 세계 반도체가 다 약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 시장을 하락을 이끈 것은 이제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 3%, SK하이닉스 4.9% 하락을 했거든요. 그 뉴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효율부 이건 뭐 일론 머스크가 수장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제 라마스와미라는 사람하고 이제 동반 수장인 것 같아요. 이제 둘이 정부 효율부를 이제 이끄는 건데요. X 계정이 맞을 거예요. SNS에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를 시사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말을 썼냐면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적인 보조금이 트럼프 취임 1월 20일을 앞두고 신속하게 지출되고 있다. 정부 효율부가 이런 막판 계략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 시장에 보도가 되면서 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어제 반도체 뒤에 있는 소부장들이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뉴스가 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요. 미국 자체에서도 반도체 주들이 전체적으로 약한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들이 가장 이제 하락하는 가운데 전체 지수를 좀 끌어내렸는데 중소형주나 다른 부분들에서는 뭐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지수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델 컴퓨터와 HP가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투자 축소 전망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델 컴퓨터가 12% 하락했고 HP가 11%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IT 쪽이 좋지 않은 가운데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니까 낙폭이 더 큰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이 10만 달러 근처 가다가 네. 다시 조금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어제 5.3% 정도 다시 반등을 올라갔어요? 했습니다. 이제 이건 뭐죠? 이 규제위원회, 네. SEC, SEC SEC 위원장, 네. 거기에 이제 코인 인사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인선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확정이 좀 되면서 어제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뭐 자율분동도 있었을 거고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연휴를 앞둔 거래량 감소하면서 관망 분위기 속에서 반도체 쪽이 상대적으로 약하면서 좀 끌어내렸다. 그렇게 보시고 종목들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요.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오르고 나머지들은 그냥 소폭씩 내리는 그런 정도의 어제 흐름이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69% 하락했고 코스닥이 0.17%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하락은 사실 삼성전자가 어제 3.4% 하락을 했고요. SK하이닉스가 4.9%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하락폭이 조금 뭐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시가총액 1, 2가 네. 마이너스 0.9%니까 0.69%니까 뭐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외국인들 매도가 여전히 대규모로 있었고요. 대장주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 전체 시장은 눌려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회부 미국의 뉴스로 인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날 이제 관세부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완성차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 부품주들의 우려가 더 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히려 완성차들이 조금 주춤하면 네. 부품사들은 훨씬 더 취약하다라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쪽은 훨씬 더 타격이 크죠. 그래서 사실 그 실적이나 뭐 밸류나 아니면 뭐 향후의 성장성 이런 부분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러니까 사고 싶은 종목들도 좀 있었어요.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네네. 그런데 어제 막 급락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동차 부품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이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약세를 보였거든요. 여기 시총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끌어내려진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이 오랜만에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로봇주. 네, 그리고 미국하고 연동하면서 소프트웨어주들 네. 데이터를 가공해서 서비스하는 뭐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미국하고 연동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약간 국경을 물리적으로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기도 네, 하네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뭐 시황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관심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시장의 관심이 좀 바뀌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어제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우려, 트럼프 피해 보도들이 막 연일 쏟아지면서 그런 종목들 피해 업종 또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네. 그 와중에 이건 뭐 종프로님께 한번 의견을 듣고 네네. 싶은데 재미로 네. 어제 보도에 트럼프 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정은과 북한 김정은과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어저께 뉴스들이 나왔어요. 네. 남북 경협 테마주들 2018년도에 있었던 그 대장주들 있잖아요. 줄줄이 다 상한가 들어갔어요. 저것도 뭐 사는 거 아시죠? 그래요? 경험 옛날이잖아요. 18년인가 그때. 2018년도에. 네, 그때 제가 그 쌍용 양회 왜냐면 이제 그 뭐 지어야 된다고 해서 네네. 시멘트주 하나 사고 네. 현대 로템이었나 아니면 이제 현대 뭐 하나 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가 어쨌든 대북의 현대그룹. 네, 네, 맞습니다. 메인이다 예, 예. 그래갖고 했다가 완전 반토막. 근데 그때 많이 올라갔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5배, 10배씩 올라갔는데. 저는 항상 그랬지만 하여튼 올라갔을 때 사고 예. 바로 이제 예. 저 사고 나서 다음 날인가 네. 베트남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저 캔슬된 거야. 그래갖고 그때부터 예. 아마 그때부터 하락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엄청난 아, 그 열받아. 변동성과 예. 시장은 뭐 우리 몇 년 전에 2차전지 얘기하듯이 예. 막 그때 그냥 이게 가장 화두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왜 질문을 좀 드렸냐면요. 이번에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보도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측면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들은 좀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좀 외람되지만 인류나 또는 미국이나 국가나 이런 거 우선일까? 자기 자신의 우선일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아, 이런 생각들을 좀 트럼프 하게끔 본인이 돼요. 개인이 더 우선일까 미국이 더 우선일까? 당연히 미국 제일주의인 건 우리가 뭐 모르지 않지만 미국보다도 혹시 자기 개인이 더 우선일까? 예, 이번에는 어차피 이제 이번에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 중간에 또 한번 신임을 묻는 투표도 있고 뭐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 아직 취임 전인데 네. 지금 행보를 보면 굉장히 빠르고 훨씬 더 읽을 때보다 강력하잖아요. 네.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굉장히 강력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이 느낌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행정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요. 다들 그 느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김정은과의 대화로 인해서 미국이나 뭐 미국 정말 좋아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트럼프는 이제 자기 요번 마지막 재임이지 않습니까? 재임이니까 그리고 요번에
자기 자신을 위한 하고 싶은 걸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들지 않습니까? 뭐 이제 마지막이니까 당연히.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야 되는 그럴 수 생각이 되게 있겠죠.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첫 번째 드리고 예. 두 번째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집권당이? 집권당이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좀 북한하고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그랬죠. 쪽이었고요. 지금은 아주 강경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강경한 상태에 있어서 지금 뭐 예전에 2018년도에 남북경협 관련돼 가지고 지었던 것들 다 폭파시켰고 뭐 철도도 끙끙다 그러고 맞아요. 막 지금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보도 나오면서 그때 강했던 종목들 다 상한가 같다라는 거예요. 참 여기까지 할까요?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네? 근데 그 뭐지 로봇주? 네. 그 로봇주요? 네. 로봇 예. 거기 이제 좀 강했잖아요. 어제. 로봇주는 약간 뭐 좀 맥락에는 안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네. 말이 좀 너무 이쁘지 않아요? 로봇주가요? 로봇주 너무 이쁘지 않아? 다른 거는 주식 그런 게 아, 없어요. 왜? 아, 경협주. 경협주는 아니지. 안 돼요? 안 이쁘잖아 말이. 로봇주 이쁘지 않아요? 다른 뭐 제약주, 이것도 약간 좀 귀엽긴 하네. 제약주랑 로봇주 두 개가 좀 귀여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잘 올라가는 반도체주 겁니까? 안 이쁘잖아. 아, 반도체주. 안 되나? 전자주 안 돼, 안 이쁘잖아. 근데 그 두 개는 성장이네요. 바이오주 안 이뻐. 성장 스토리가 있는 거니까 더 이쁘게 들리네요. 로봇주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은요. 그건 안 돼. 로봇주랑 제약주. 로봇은 우리는 로봇주들은 뭐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언급을 드리면은 한번 큰 시세를 냈잖아요. 네. 주가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큰 시세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떨어지면 꽤 오랜 동안 쉬어갑니다. 다음에 뭐 간다 하더라도. 이제 네. 그걸 사실은 우리는 캐즘이라는 거를 전기차 얘기하면서 캐즘 얘기를 자꾸 했는데 모든 산업이 다 그래요. 그래서 꽤 오랜 동안 쉬는 구간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로봇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향후에 우리 미래가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이쪽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네. 맞는데 그때는 주가가 뜨고 지금은 아닌가요? 그건 아닌데 주가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그때 이슈가 생기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이제 그 이슈가 생기는 어떤 모멘텀이 생길 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일단 첫 번째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속적인 거는 좀 추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남북경협주 테마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여기까지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테마로 그때도 테마가 아니라고 많이 했는데 네. 결국은 테마로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좋으냐? 상황은 또 이 주변 상황은 좀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때를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게 또 길게 갈 거다. 뭐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은 좀 녹록지 않다. 뭐 이렇게 좀 판단 좀 되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 뭐 주도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약하면 테마가 생기는 거예요. 네. 시장이 약할수록 이런 테마들이 더 많이 돈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네. 그래서 나타납니다. 근데 뭐 테마로 수익 내는 사람들은 테마 내는 거니까 테마가 많은 건 좋아요. 네. 테마가 많은 건 좋은데 근데 지금 어제 그걸 보면서 상한가 막 들어가는 걸 보면서 참 이게 주식시장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 근데 그 시황 봐주실 때 네. 원화 가치가 꽤 많이 올랐잖아요. 원화 가치 네. 거의 지금 여기도 적어주신 게 얼마예요 지금? 1,390원까지 왔어요? 올랐다고. 예. 이거는 근데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1,390원? 네. 안 되지. 안 돼요? 아니죠. 아니, 이게 1,390원. 왜냐면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1,400원 위로 올랐었다 내렸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1,397, 1,300 직전에 1,393이었고 네. 지금 1,390 왔으니까 한 10원에서 13원 정도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꽤 많이 내려왔다라고 지금 표현을 주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시장에서 이걸 반영이 되려면 추세적이라고 생각이 그럼요. 들어야 돼요. 안 돼. 추세적이어야지. 일시적으로 막 변동성을 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 보다는요. 이제 고점 찍었어.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위로보다는 아래가 좀 있어. 그렇죠. 이런 판단이 좀 돼야지 시작이요. 제가 왜 그 질문 드리냐면 네.
달러 가치 내려오고 금리 가치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원화 약세를 이끌었었던 트럼프 트레이드의 요인들이 좀 되돌림이 일어나면서 원화 가치도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라면 예. 물론 이걸 추세를 뭐 지금 당장 이건 추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다 같이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라면 원화도 그러면 좀 앞으로는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잠깐 뭐 달러 약세가 좀 보이지만 쭉 미국 경제가 다른 경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괜찮을 거라는 그런 믿음 같은 거 오히려 그런 게 더 많기 때문에 강달러가 더 계속 갈 네, 거다. 지금 약간 원화가 강세 약간 나온 거는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죠? 추세적으로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국제 수익률이 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 좀 떨어지고 원화도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세가 된 거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어제 PCE 발표가 있었습니다. PCE가 올라왔어요. 9월보다는요. 네. 헤드라인이 2.3% 근원이 2.8%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걱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에서 시장은 별거 아니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이렇게 숫자가 나올 거라고. 네. 시장 예상 수준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특별하게 더 걱정할 만한 거리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미리 파월 의장이 울퉁불퉁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2%로 낮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9월보다 물가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금리 인하의 기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제 금리 인하의 기대치가 12월에 기대치가 올랐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이면은 특별한 문제 없으니까 금리 인하는 원래 기조대로 갈 거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네. 10년 만에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떨어진 거지, 떨어진 거지 추세적인 거로 시장을 판단하지 않는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시황만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수급은 지금 이 기자님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가 되돌림이 좀 있긴 있어요. 종목별로 보면은 그런 가운데 그 수급 일시적인 수급으로 있는 건 되돌림이 있지만 그게 추세적으로 가는 건 되돌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나 이런 지표들은 잘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런 거 잘 안 빠지는 거고 그냥 단지 트럼프 수혜라고 하면서 수급이 쏠림이 나타났던 그런 종목들에는 내려왔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미디어 급등했다 빠졌다가 지금 오르나요? 안 올라요. 지금.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어디에 관심을 더 많이 갖냐면은 그러면 단기적인 수급은 되돌림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트럼프 2기 시대의 수혜인 쪽 이제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찾는 거예요. 네. 지금 시장은.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 찾아야지. 연말 1월 초까지는 다 그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골드만삭스의 요 내용은 그래도 의미가 있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요 한 주를 가져왔는데요. 트럼프 당선 후에 러셀 2000주가 9%가 올랐습니다. 다른 지수보다 훨씬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골드만삭스의 발표 내용은 뭐냐면 얘들이 왜 이렇게 오르냐, 중소형주가 왜 좋으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해외 매출이 적다. 네. 해외 매출이 적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트럼프의 미중 분쟁, 관세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벗어나 있죠. 여기에 별로 무관하다 얘네들은. 얘네 그거 하고 네. 또 하나는 금리 인하라잖아요. 대형주들은 원래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아요. 네. 얘네들은 금리가 높아도 빌려 쓰고 뭐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게 문제가 없는데 중소형주는 금리에 아주 예민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외부의 묻힘이 적은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냐는 보고서가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S&P 500에서 상위 탑 10에 있는 10개 종목의 시가총액 상위 네. 10개 종목의 멀티플이 또 그 구하는 데 따라 약간씩은 다르긴 해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저는 지금 그 상위 10개 종목. 10개 종목만. 전체는 거의 한 22배 상단까지 상위 왔다고 10개 종목. 했는데 상위 10개가 지금 멀티플. 멀티플이 30배라고 합니다. 30배 아니에요 혹시? 30배. 30배 맞죠? 예. 30배 같은데 나는. 30배 같아. 30배. 지금 한 30배라고 30.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 버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네. 옛날 버블 때 훨씬 높았으니까. 네. 그런데 평균치보다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전체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중소형주 나머지
S&P 500에 490개, 네. 10개 빼고 490개의 멀티플이 몇 배냐면 19배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얘들이 좀 주춤하면서 그냥 있을 거냐,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걔들이 내려올 거냐, 네. 두 번째 시나리오. 세 번째, 걔들은 있으면서 아래께 올라올 거냐, 피맞추기를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워낙에 미국 시장을 지금 좋게 보잖아요. 네. 지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19배의 얘들이 올라올 거다. 올라올 거라는 쪽으로 이제 미국의 월가에서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네. 거고요. 지금 미국의 내년도의 전망 월가에서 나오는 것들이 진짜 천차만별인데 되게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요? 뭐 7천이 좀 많이 있고요. 네. 참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재밌는 거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어제 제가 자료가 있었는데 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JP 모건. 네? JP 모건? JP 모건이 아니고 골드만삭스? BOA. 예? BOA요. 네. BOA? 예, 예. 네, 보아. BOA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JP 모건 아니면 BOA인데 네. 자료를 안 가져가지고요. JP 여러분 모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네. 거기에서 올 초에 미국 시장이 고평가됐다고 하락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JP 모건이에요.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이름이 좀 우리가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저도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아마 근데 포털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가 막 올랐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뭐래요? 지금 뭐가 떠갖고 잠시만요. 네. JP가 그랬죠 그때. 그래서 주가 이 사람이 내년도에 이제 전망을 다 좋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네. S&P 500 내년도에 전망 6,666 뭐야, 뭐 이라는 장난치는 건 뭐야? 에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건 아니지. 영어의 그대로 표시를 말씀드리면 네. from 666 to 6666 이렇게 했어요. 제시를. 666부터 6666까지. 네. 그러니까 S&P 500이 네. 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맞을 때 네. 리먼 브러더스 사태 났을 때 최저점이 668포인트인가 그래요. 제 기억에. 네, 맞아요. 막 그좀 그러니까 이제 668라고 안 하고 네. 666에서 왔으니 네. 6,666까지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에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보기에 또 저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분석에 의한 어떤 걸 발표한 게 아니다. 오기. 예, 상당히 비아냥거렸다. 비아냥. 네. 그렇죠. 예,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666부터 6666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 좀 한 것 같거든요. 일단 전망은 내년도에 대부분 월가에서 좋게 얘기를 해요. 제가 네.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들 좋게들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틀렸던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비아냥이라는 제가 표현을 드렸지만 이게 맞냐라고 얘기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말은 못하겠지만 자기도 666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도 올라갈 것 같긴 하고 네. 트럼프 시대. 그런데 이거 여기서 더 가? 에이.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그 사람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거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우리 경험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의미 있는 거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제가 주식을 얘기할 때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 진실 고백. 네.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10배가 가면은 힘을 잃거나 꺾여서 쉬거나 다시 가더라도 쉬었다 가지 10배를 넘기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언제부터 기준으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은 네. 그 스타트 해가지고 딱 거래 실으면서 뜨기 시작한 그 첫 시점부터 10배가 되면 네. 10배가 되면 힘을 잃는. 근데 그게 뭐 이론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종목들 잘 보세요. 많이 뜬 종목들 보면은 네,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요 사람이 딱 10배를 얘기한 거예요. 666에서 6,666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요 재미로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네. 이건 뭐 그냥 개인의 어떤 꼬장 같은 건 느낌이 예,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자기는 그렇게 내기 싫어 쓰는 거야. 시장에.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게 거의 다수다. 거의 지금요? 다수가 미국 시장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대형주가 더 가느냐의 부분 보하고
30배, 멀티플 30배가 더 가느냐 부분하고 아래 애들이 좀 더 올라올 수 있냐 부분에서 당연히 위에 있는 애들이 더 가는 게 맞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주식에서. 네네. 근데 요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그 갭을 좀 메우면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미국에서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러셀이 훨씬 더 상승률이 높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의 인선 및 정책이 구체화되는 보도들이 좀 나오면서 피해 업종 및 피해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이 맞고 내려와서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오늘은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리니까 자연어로 드리니까 네. 말씀 좀 드려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요. 어떤 수급이 들어왔든지 어떤 뭐 뉴스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기업 가치의 변화가 생기는 어떤 게 있다든지 했을 때 뭐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차하면 두들겨 맞는데 맞을 때 많이 맞아요. 10%씩 20%씩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러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날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요즘에 거의 대부분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투자를 직접적으로 아주 단기 거래하는 사람 말고는 네. 또는 아주 장기적으로 거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말고는 일반적인 거래 분들은 거의 대부분 굉장히 소극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자 뉴스를 좀 전해볼까요? 네. 지금 1번 뉴스 아까 전해드렸잖아요.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시사한다 뭐 이런 내용들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어떤 상황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번 뉴스는 아무튼 뭐 미국 에너지부에서 분리막 기업에 13억 달러 정도의 자금 지원을 한다. 인디애나주의 분리막 공장 건설에 사용할 거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한 줄을 더 달았어요. 미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시기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미결 대출, 미결 지원에 대한 이후에 트럼프 정부의 이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뉴스가 비슷한 결의 뉴스지 않습니까? 네. 이 3번을 보면은 3번 뉴스를 보면은 지금 트럼프는 1기에 자기가 했던 것과 이번에 정말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뭐냐면은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거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에너지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LNG 수출 확대 1번, 2번 원유 시추 기회 증대, 그리고 바이든의 기후 규제 철폐. 뭐 요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뭐 관세나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들의 입법화된 것들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를 해서 의회 승인 없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그냥 비상사태 선포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일기 때도 비상사태 몇 번 선포하지 않았었나요? 선포했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오늘 재밌는 걸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네. 아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그냥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 건데 요거 이어서 이따 좀 더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일단 4번 뉴스는요. 트럼프 반대에도 미국 6개 주. 지난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의무화 이거 한다 이거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젠가 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번에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버몬트, 워싱턴, 오리건주 등 6개 주에서 2026년 모델부터 전기차 판매 비중 35% 적용을 그대로 시행하겠다. 네.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7년식 모델부터는 12개 주 더 확대돼서 12개 주가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전망은 트럼프 취임 후에 연방정부 행정명령으로 제동 가능성이 있다. 이걸 당연히 하겠죠. 지금 전부 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1, 2, 3, 4번 다 비슷한 뉴스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이게 지금 시끄러울 수밖에 없냐면요. 이 가로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잊어버렸지만 요즘에 이제 다시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휘발유차 판매 금지 2035년에 판매 금지한다는 정책 캘리포니아 주 정책이 나왔습니다. 네. 이 정책에서 트럼프 1기에서 행정명령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에 들어갔어요. 네. 2년 동안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취하했어요. 취하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흐름을 보면은 또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지금? 그렇겠네요.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즉 결국 시간이 또 굉장히 끌고 가면서 이게 막 시끄럽겠죠.
네.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일기에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지냐면은 우리가 겪는 피해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네. 우리가 지금 이게 이쪽이 피해가 될 것 같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1기 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 2018년도에 있었으니까 꽤 길게 가져갔는데 네. 굉장히 빠르게 먼저 굉장히 빠르게 그냥 다 반영하고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주가를 보면서는 좀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5번 뉴스는 트럼프 2기에는 이제 블룸버그 뉴스인데요. 미국 증시는 반도체는 정체, 하드웨어는 정체하고 소프트웨어가 상승하지 않을까. 아까 제가 그 시황하면서 얘기한 거 결이 좀 네. 비슷합니다. 11월에 미국 내 소프트웨어 ETF가 16% 상승했다는 거예요. 아까 중소형전이 9% 상승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소프트웨어 당연히 뭐 팔란티어가 있고 뭐 몇 개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스노플레이크 뭐 이런 것도 네네.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16%가 상승을 했거든요. 스노플레이크. 예, 왜 그랬냐 봤더니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들 보면은 다른 하드웨어는 AI 필두로 해서 막 계속 신고가면서 올랐잖아요. 네. 얘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얘들은 박스권에 있거나 그냥 밑에서 주춤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더 있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정부 규제 완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부 규제 완화하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수혜이다라는 거 하고, 또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중소형제 얘기하고 똑같은데 관세 리스크에 영향이 적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 기자님 요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국경을 예, 넘느냐 마느냐로 예. 좀 갈리냐. 지금 네. 전부 다 미국도 트럼프가 되고 나서 네. 전부 다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다 읽어드리기 좀 그런데 AI나 이런 기술혁명이 생겼을 때 제가 이것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왜 노트북 우리 가격 얘기하면서 예. 하드웨어 기기 가격이 처음에는 갖다 때려 넣으면서 뭐 엄청나게 하드웨어를 장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서 네.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 가격이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걸 지나면서 소위 B2C로 가는 상업화되는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본격적으로 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하드웨어가 전체 시장의 주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서비스로 갈 거야, 소프트웨어야, B2C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빠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생성형 AI가 에이전트로서 어떤 활용이 될 것이냐. 그냥 요 내용만 읽어드리고 밑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떤 기업들이 뭘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써놓은 건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출력해서 잘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들이 이걸 사용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밑에 있는 게 기업들의 예, 이름인가요?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네네.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보안 같은 경우에도 보안 속도를 높이고 모니터링 및 대응을 자동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데이터와 모델을 보호. 이게 AI가 할 거라는 거예요. 네네. 이런 것들을 어떤 기업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가? 네. 예, 진행을 하고 있는가? 그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에 또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기업들이 이런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확실히 좀 내년부터는 실제 소비자들 내지는 소비자와 접점이 있는 기업들 쪽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나 봐요. 지금 많은 사람들 그 얘기를 다들 하고 그렇게, 있고 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나 혼자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월가에서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면은 지금 분위기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 네. 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보다는 네.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데가 뭘까? 네.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6번부터 뒤에 있는 거는요. 한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네. 아까 트럼프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드리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전부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걸 한번은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걸 타이핑을 했어요. 제이미슨 그리어라는 사람이 트럼프 1기에 로보타이저가 USTR
국제 무역협 뭐죠? 무역 대표부. 무역 대표부. 네. 무역 대표부 대표였거든요. 로버트 하이저가. 네. 이 사람이 비서실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트럼프 이게 무역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이번 무역 대표부 대표로 지명됐다고 하네요. 요거는 오늘 아침에 타이핑한 거예요. 예, 됐대요. 그러니까 전에 비서실장 하다가 요번에는 이제 아예 대표로 지명이 됐다라고 지금 아침에 나오고 있어요. 네. 아직 이제 의회 이제 비준이 남았지만 승인이 남았지만 이제 그렇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꽤 몇 번 왔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터뷰도 했고 그리고 한미 FTA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얘기를 굉장히 길지만 한 번쯤은 얘기를 해봐야겠다. 어떻게 갈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꼼꼼히 제가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필요한 것만 한번 적어왔는데 대부분 다 되게 험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무역협정, 미국의 무역협정, 미국인의 필요에 맞게 재단되어야 된다. 다시. 한국도 미국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미 FTA도 다시 고려해봐야 된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막대한 투자로 경제에 기여하고 안보로도 중요한 건 맞다. 그러나 무역에서 문과 문제는 별개야. 그렇게 해요.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미국에서 물건을 팔고 싶다면 미국에서 만드는 걸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는 요번에 한 게 아니에요. 네. 전에 우리나라에 방안을 내서 한 얘기들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전 일기에서는 무역대표부 비서실장 하다 요번에 지명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러니까 험악하죠. 거의 뭐 험악하죠. 트럼프의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이라고 거짓말로 속여서 해도 믿을 정도로 거의 비슷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느끼기에 더 심하다고 느꼈어요. 더 세다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이 구체적인 워딩들이 있는데 굉장히 세요. 그러면 보면은 우리 미국 거를 훔쳐간다 막 이런 표현을 막 쓰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근데 웃기는 게 우리나라에서 한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센가라는 게 좀 읽혀지는 건데 그거 말씀드리고요. 뒤에 가져온 걸 그냥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 한번 출력해서 한번 보세요. 왜 트럼프가 이번 2기에서는 어떻게 할까 그런 걸 좀 가능해 볼 수 있어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화면은 뭐냐면 이거 지금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굉장히 진짜 연구를 많이 해서 굉장히 고생해서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긴 거예요. 100몇십 페이지인데 거기서 몇 개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 S&P 지수이고 이 중간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되고 나서 감세 정책 했잖아요. 네. 감세 정책에 S&P 500이 어떤 영향을 주냐 이건데 감세 정책을 한다라고 하고 나서 실제로 감세 정책이 초안이 발표되고 그것이 통과가 되고 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냐? 이게 2017년 2월이지 않습니까? 네. 통과는 언제 했냐면 2017년 12월에 했어요. 그 세법 개정안 상원 통과는 2018년도에 했습니다. 네. 10개월 걸렸네요. 네, 요거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감세한 초안 발표를 해가지고 세제 개편은 12월 말까지 계속 있었는데 보세요. 법인세 트럼프 공약은 기존이 35%인데 15%로 낮춘다 그랬어요. 네. 그다음 나중에 초안 막 하면서 20%로 한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하원, 상원 막 넘어가면서 최종 얼마 했냐? 21% 했어요. 된 거네요. 21% 했어요. 네. 다른 것들 다 보면요. 다 보면 트럼프의 공약대로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거의 없어요. 다 조율했어요. 전부 다 조율해가지고 그 사이 값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요걸 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관세 있잖아요. 관세. 네. 이 관세도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관세를 처음에 340억 달러만 기억나세요? 340억 달러의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네. 그 다음에 160달러 추가하겠다. 그 다음에 전체 막 이제 싸우면서 2천억 달러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어요, 이걸. 네네. 순차적으로 하면서 뭐가 거기 들어가니 안 들어가느니 주식장에서 우리도 얘기하고 막 이게 계속 그랬던 거였어요, 이게. 예, 그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순차적으로 이게 서로들 싸워가면서 꽤 오랜 동안 있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이게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일기 시기에 관세 부분 그리고 자기의 정책 부분
그리고 감사하는 정책 부분이 그냥 시행된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시행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보고서도 그렇고 월가의 보고서들 읽어보면은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정책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 시행은 한 1년 정도 후에 시행이 나오고 그 전까지는 그거에 대한 불협화음 또는 불확실성 이런 걸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2017년도에는 그 기대감으로 트럼프 1기 시기에 미국은 시장이 떴어요. 2017년도 시기에 떴어요. 근데 2018년도에는 빠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금리 인상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긴축 시대기는. 네네. 이런 흐름이 있었다고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2017년도, 2018년도의 상황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냐. 근데 요번에 이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네. 경험한 사람이 요번에 그걸 똑같이 또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똑같이 할까? 이게 그때랑 상당히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결론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때처럼 이렇게 늘어지게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훨씬 더 빨리 하고 훨씬 더 강력하게 하고 그래서 이번에 보편 관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다 그냥 빨리 진행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아마도 두 가지. 하나는 시장은 훨씬 더 빨리 반영을 할 것 같다. 네. 더 충격 많이 받고 훨씬 더 빨리 반영을 할 거라는 게 한 가지 측면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때는 시장에서 트럼프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했어요. 네. 되게 우왕좌왕한 상황 속에서 시장이 흐름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별 문제 없었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별 문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 문제 없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랑 좀 다르다. 네네. 보고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이 흐름을 좀 보는데 우리가 이건 상식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런 관점도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요런 것 내용들은 저희 3프로TV 앱에 또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으셔서 신의 천천히 자유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